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임경 스님의 메디테이션 TV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메디테이션 TV가 그동안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저한테 접수가 돼가지고 참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디테이션 TV가 명상 관련이잖아요. 그러면서 학술적 측면도 또한 동시에 너무 강해서 대중적인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판단을 저도 해서 대담 프로그램을 명상 관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제시돼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동국대학교 이필원 교수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필원 교수님은 동국대 인도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초기 불교 전공을 하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서 호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명상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 사티, 마인드풀니스의 의미나 심리적 치유 기능이 뭘까,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 연기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기에 관한 의견을 서로 편하게 나누고, 마지막으로 요사이 웰 다잉,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대담을 통해서 하나씩 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필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아이고, 뭐 스님보다는 한가합니다. 스님 워낙 바쁘셔가지고. 예.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화면에 보니까 장미꽃이 길거리 가다면 많이 이제 보여서 오늘 그 화면을 장미꽃으로 이렇게 이필원 교수님 환영의 뜻에서 장미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예. 스님께서 직접 찍으신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제가 직접 찍었고, 제가 찍지 않는 것은 밑에다 누가 찍었다고 추천을 제가 이제 밝히고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명상에 대한 붐이 2000년대 이후에 급속도로 대두되고, 또 2010년 이후에는 더더욱 웰빙 바람이 2000년대 초에 시작됐고, 또 2010년 무렵에 힐링 그랬는데, 앞으로 2020년 때는 이제 메디테이션, 명상 붐이 더더욱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가지고 대두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상 붐에 대해서? 예, 뭐 이 명상 붐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국내 얘기를 하자면은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최전선에서
이론과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을 같이 지도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스님 밑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워낙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명상이 이젠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명상이 사회적으로 널리 이제는 누구든지 낯선 용어가 아니고 널리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본격화돼야겠다, 이제 이런 뜻에서 사람들이 명상에 대한 이제 실습이나 이론적 부분에서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논의, 예.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저희 채널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논의나 담론들이 서로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기회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교수님 논문이 사띠의 치유적 기능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가 치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치료라는 말은 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저희들은 치유나 또 힐링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치유적 기능이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힐링을 가져다 주는 가장 그 강력한 도구가 명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반영 때문에 이런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논문을 이렇게 쓰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4, 5년 전에 원광대학교에서 이 사띠를 주제로 해가지고 학술대회가 개최가 되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영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여러 명들이 이제 각각의 주제를 갖고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사띠의 뭐 심신치유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라고 한 제목으로 발표를 했던 것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논문화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주로 초기 불교 중심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 사띠의 용례를 조금 추출해 가지고요. 그 용례들의 내용을 좀 몇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사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치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논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는 이제 그 법정 스님, 불이란 법정 스님이 수타니파타 번역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띠라는 말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이제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 사띠라는 용어가 수타니파타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실 때 아주 초기부터 이 사띠라는 용어를 써왔고, 그래서 그 사띠가 수타니파타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유형별로 분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타니파타는 잘 아시다시피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헌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가운데 4장하고 5장이 그 성립이 가장 빠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경전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4장하고 5장에 있는 내용을 좀 주로 그 개송들을 참조해 번역을 해가지고 그 용례를
범주화해봤더니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깊음이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기억.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로 언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먼저 attention, 주의 깊음. 두 번째가 아는 거. 예. 우리가 mindfulness 할 때 마인드,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그 영어권에서도 알다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메모리, 기억하다, 잊지 않고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다, 또 수행하는 그 자기의 그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서 수행의 도구로 확립하다. 이제 이렇게 세 뜻이 수다니빠따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수다니빠따에서 주의 깊음이란 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그 선정 이론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티가 선정 이론에 가게 되면은 이 3선부터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4선에 가가지고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티의 의미가 첫 번째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올곧이 어떤 집중된 상태, 그것이 첫 번째 사티의 의미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티, 알아차림, 사티라고 하면 만약에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에 의식이 집중된 상태. 예, 그 상태를 사티라 하고, 그 상태를 선정과 연결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인데 3선에 가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사티가 3선에서 나타난다면 1선, 2선에서 혹은 이제 욕계에서는 사티가 없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티가 초선부터 등장하는 선지도 있고요. 이제 3선부터 등장을 해서 나오는 선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수행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이 확연하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선정의 단계를 3선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티는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은 이제 3선이다. 그렇지 3선에서 최초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그렇게 저도 동의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충분하게 사티 수행, 알아차림 명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사티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쓴 데에는 사티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라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번역한다면 저도 이제 스님께서 제안하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이 사티라고 하는 의미를 다 함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티라고 하는 원어를 그냥 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서 이제 사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다니빠따의 두 번째 사티의 의미가 뭔 대상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알다, 이런 의미가 나타난다는데 수다니빠따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흔히 한역으로 하게 되면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나의 욕구나 어떤 그 선입견을 갖고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객관적인 태도,
뭐 이런 의미에서 수다니파타에서 사티의 용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편견 없이 보다. 예. 어떤 안경을 쓰지 않고 보다. 우리가 보면은 보통 맞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맞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백그라운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있는 그대로 보다, 그런 편견을 벗고 보다. 편견을 벗고 본다는 게 말은 참 쉬운데 많지 그렇죠.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치 이전부터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는 그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고 일종의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기 세계를 주관적으로 좀 구축해내는 그 어떤 성향이 사람들마다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기보다는 대상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또는 감정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해버리게 되니까 상대가 겪고 있는 감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사티가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케이. 심리 상담사들이 고객이나 환자,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또 자기식으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 내담자 문제나 또 현실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티는 연구자라든가 또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이나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 사티 수행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의미가 기억하다인데, 메모리. 우리가 일상에서 어린 시절을 기억하다, 막 이런 말을 자주 써요. 근데 여기 수다니파타에서 이 사띠가 기억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사띠 어원 자체가 기억이라는 말에서 발생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뭐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기억을 어떤 그 수행론으로 엮어놓은 곳이 이제 육수념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흔히 얘기하듯이 불법승하고 계율하고 천신 등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이제 올바르게 기억하는 거,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행의 어떤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이제 그런 일상적인 기억이라기보다는 나의 어떤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뭐 올바른 수행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는 부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셨는지를 알아야지 불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는 불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인 거고, 이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사티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 보통 그 판단의 기준이 그 성언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인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고 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잘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법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현실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타니파타에서는 그러니까 요약하면 주의를 수행 대상에 집중한다. 호흡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요. 예. 두 번째는 잘 아는 거다. 분명하게 숨이 들어오면 들어온다고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간다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싹디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해서 그대로 실천하다. 예. 이렇게 사티가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먼저 잘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집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 여기까지가 사띠의 3단계 의미라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아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띠 이런 알아차림 명상을 그러면 오늘날 이걸 이제 응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기업체에서도 하고 또 교육 현장에서도 하고 또 임상이나 의학계에서도 이 사띠를 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개인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거라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현실과 떨어져서 수행되는 거라든가 현실을 초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데 그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이냐 그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감정이 매몰되어 버리고 결국은 생각이나 감정이 이제 좀 쉽게 좀 과하게 말하면 먹혀버린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세계 속에 갇혀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그 부정적인 세계를 깨고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띠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수없이 연습을 해야지만 그 100m 달리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불교 수행도 반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는 특정한 상태나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포함한 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올바른 깨어있는 자세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사티를 강화시키는 훈련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 자각하는 거, 그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감정을 갖고 미리 예단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사티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훈련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미처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심리 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까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렸던 그런 패턴들을 이젠 완전히 파악하고 정지하거나 리셋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거기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불안한데, 그런 그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사티하라, 예. 알아차리라. 그러면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거나 그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 예. 바로 그의 핵심에는 그 사티다, 알아차림이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생각인데, 너가 나를 무시해? 하고 무시한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판단하는구나 라고 내 생각을 알아차림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두 번째는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사띠가 하루아침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행이란 끝없이 반복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수련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굳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그 사념처 얘기를 할 것까지는 없이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앉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잘 때 뭐 엎어 자는지, 바로 누워 자는지, 뭐 기타 등등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자각하려고 하는 노력만 갖고도 충분히 사티라고 하는 것은 개발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의 신체적인 부분을 넘어서 가지고 나의 심리적인 부분,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개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사티는 먼저 나의 몸의 움직임, 내가 어떻게 자고 있고 어떻게 걷고 있는 나의 몸의 움직임도 보고, 또 나의 감정도 자각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자각하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사띠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띠는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되고, 이게 삶의 하나의 틀이 돼야 되고 삶의 그 존재 방식이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사띠는 우리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많이 받는 현대인들, 그리고 많은 그 사회적 갈등, 또 가족 내나 기업체에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출발점으로서 사띠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띠가 좀 불교적인 용어니까 이 사띠에서 종교적 요소를 좀 떼내자. 그래가지고 명상은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명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마크 윌리엄스도 그 MBCT 개발한 윌리엄스도 그렇고 MBSR을 개발한 존 카바친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 사람들 말 그대로 그 사람들 생각이고요. 예. 우리가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을 예. 굳이 그 종교적 틀 속에서 가둬놓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티의 그 가장 그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허리를 숙여가지고 내 발밑에 있는 그 벌레들을 잘 살펴보는 것에서 이 사티라고 하는 것이 출발됐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티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이미 종교적인 어떤 그 뉘앙스가 상당 부분 빠져있다라고 하는 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다만 아까 이제 스님하고 대화가 좀 속에서 이제 육수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는 뭐 이 사티가 불교적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 물론 이제 불교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가 불교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창안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고 알려주신 거라는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 안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를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관찰한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이고, 그것을 나의 그 선입견이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종교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쓸모없는 그 이야기가 덧붙여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예, 사티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 수행이니까 종교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게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이제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불교는 종교의 그런 그 서구식의 그 종교 정의 안에 이제 넣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삶의 그 진실과 삶이 그러한 모습을 어떤 그 종교적 색깔을 떠나서 부처님께 제시한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명상도 종교적 영역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과학자들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사티의 효용성이 하나씩 많은 그 수많은 그 논문들이 그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명상이 종교를 떠나서도 논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 메디테이션 TV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사티가 수타니 빠따라고 하면 우리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부터 사티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쓰여져 왔다. 첫 번째는 대상에 올곧게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분명하게 아는 거고, 그리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해서 현실 속에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하는 게 매우 유용하고 현대적 의미에서 충분한 그 과학적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심도 있겠지만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같이 해주신 이필용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공지사항으로는
5월 30일 날 부처님 법요식이 있어요. 예, 그동안 그 4월 30일 날 코로나 때문에 그 5월 30일로 이렇게 부처님 봉축 행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인연 있는 그 존경하는 또 스님이 계신 곳에 가셔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시고 또 그곳에서 싹디의 의미를 다시 한번 현실 속에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첫 번째 그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